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전용기에 커다란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정비를 위해 도미니카 공화국에 계류돼 있던 전용기를 루비오 국무장관이 방문한 김에 압류해버렸습니다. 제재와 수출 통제, 자금 세탁 규제 위반 등이 이유입니다. Since then, that aircraft was utilized for every single state visit by the illegitimate President Nicolas Maduro, to include the 2023 U.S. Venezuela prison swap.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전용기 압류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미국은 부정선거와 인권 침해, 부패 등을 이유로 베네수엘라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마두로 정권은 지난달 미국의 그린에일 특임대사가 방문했을 때 억류 미국인 6명을 석방하는 등 성의를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이 추방된 불법 이민자 수용에 동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 de la Venezuela libre, soberana y bolivariana, le decimos al presidente Donald Trump, hemos dado un primer paso. Ojalá se pueda sostener. 트럼프 2기 출범을 맞아 코드 맞추기에 나섰지만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강경 정책엔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마두로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축출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 의사당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점령과 개발 구상의 지지 의사를 밝힌 네타냐후 총리는 양당 상원 원내대표 존 튠, 척 슈머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을 강제 이주하겠다는 구상에 인종 청소라며 국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싸움의 결말이 나면 가자 지구는 결국 이스라엘에 의해 미국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안전한 공동체에 재정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자 지구에 미군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정이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 구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가자 지구는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일부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구상을 일축했습니다. 아누아르 엘 아누니 EU 집행위 외교안보 담당 대변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며 팔레스타인 강제 이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가자 구상이 주변국들을 문제 해결에 나서게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술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국내의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 논란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미국 국제개발처 앞에서 해고 위기에 처한 공무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해외 원조를 돈 낭비로 치부하며 조직을 통째로 없애버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We will fight their violation of civil service laws. 미국의 해외 원조가 중단되면 시진핑의 1대1로 사업이 그 자리를 채우면서 중국 글로벌 영향력이 더 커질 거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Make no mistake about it. Elon Musk's effort to dismantle the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is a gift to China.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미국에 대한 반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동맹국의 칼을 겨눈 데 대한 배신감으로 미국산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So that Donald Trump thinks that Canada is his biggest enemy. The guy wouldn't stand up to Putin. He gives a feather to China, but he's going to pick a fight with us. Well, if that's the way it's going to be, we will be there pound for pound.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에 이어 가자 지구를 힘으로 뺏겠다는 구상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과 다를 게 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magine how the Chinese interpret that as they eye Taiwan. If the new rule is that you can take anything you want if you have the force to take it.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해외에 있는 일부 미국 영사관을 폐쇄하고 중국의 틱톡 보호에 나선 것도 중국의 득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중국 견제를 앞세운 트럼프가 사실은 친중국 대통령으로 드러났다며 트럼프의 좌충우돌 행보를 비꼬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백악관에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탈퇴를 결정하자 일부 국가가 이에 가세하면서 유엔 기구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르헨티나 등 평소 인권 문제 등으로 유엔과 갈등을 빚어왔거나 보건, 기후변화 등 국제적 현안 대응에 협력하라는 요구를 내정 간섭이라는 시각을 보이던 국가들이 미국의 앞장에 곧장 유엔 기구 흔들기에 동참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직후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한다는 서면 통지서를 유엔 기후변화 협약 측에 보낼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2023년 기준 50억 6천만 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미국은 세계 두 번째 온실가스 배출국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같은 달 20일에는 세계보건기구 탈퇴를 유엔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어 이달 6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 직전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탈퇴와 유네스코 재참여 검토를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엔이 자신들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반유대주의를 조장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를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스라엘도 유엔 인권이사회 불참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WHO 탈퇴를 공식화했으며 파리 기후 협정 탈퇴도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미국의 지원이 세계 안보를 증진시켜왔다며 유엔과의 협력 지속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가자 지구를 소유해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을 주무장관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조차 기자회견 방송을 보고 처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과테말라를 방문 중이던 루비오 장관이 TV로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을 보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구상을 처음으로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중동정책 고문도 기자회견 전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들어본 적 없다며 자신을 포함한 당국자들이 이번 발표에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가자지구 구상을 사전에 인지한 사람은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특사와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난주 가자지구를 직접 방문한 위트코프 특사가 전쟁으로 초토화된 현지 상황을 전한 게 이번 발표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안에 정통한 인사들은 이번 가자지구 재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예전부터 직접 고안해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CNN은 전문가들에게서 정책 제안을 받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낸 아이디어로 주요 정책을 구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스타일의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눈발 속에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다리는 우크라이나 포로 가족들. 2년 만에 살아 돌아온 남편과 눈물로 제외합니다. 비슷한 시각 러시아 군인들도 치료를 위해 벨라루스로 향했습니다. Наконец-то все закончилось. Возвращаемся домой. Все будет, я думаю, нормально. Дальнейшее спасибо, кто участвовал. 현지 시간 5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이 2년간 억류했던 각각 150명의 전쟁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포로 교환이지만 4년째 접어드는 전쟁은 아직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군은 밤사이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드론 100여 기와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남부 석유 저장 시설을 노려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취임 뒤 24시간 내 전쟁을 끝내겠다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종전 시한을 6개월로 늘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에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이 넘는 무기를 선물로 안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엔 히토류 개발을 대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히토류에 관심을 보이는 트럼프에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연일 미국에 구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Чи європейців достатньо? Ні. Тому що тут питання не тільки просто кількісне, це питання. 젤렌스키는 또 종전을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젤렌스키의 제안이 공허하다며 일축하고 미국과 협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외교 문제를 철저히 거래 관점으로 해결하려는 트럼프 방식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